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천 투데이 유재광 대표입니다. 저는 지금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홍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사정이 어려울수록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시다. 목사님, 잠시 뒤 여기서 자유민주시민연대 창립식이랑 신년 할애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단체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칭 자유민주시민연대는 우리가 앞장서서 무슨 일을 크게 하자는 게 아니고 보수 우파 애국 세력의 여러 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지원하고 연대해서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플랫폼 역할을 하자.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고, 특별히 우리가 추진하고 싶은 것은 2030 또 10 청소년,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정치학교, 청년 정치학교를 설립해서 그들을 민주주의, 교육, 훈련, 조직화하는 일을 핵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청년들이 지금 많이 참여가 되고 있을까요? 예, 그건 우리 이번 사태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모두들 놀라고 감탄하게 한 것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킬 때 네, 수호 집회. 자발적으로 2030 세대들이 밤을 새워 동원되는 걸 보고 모두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시키고 조직화하는, 그래서 청년 정치 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 그거는 전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좀 전에 설립 취지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눈에 띈 게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자. 네. 뭐 이런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된 제 역할을 못하고 삐뚤어지게 역할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단됐다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의 범국민의 힘을, 목소리를 합쳐서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위원회는 해체하고 새로운 제도 시스템으로 새로 신설을 해야 한다. 그 일에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보니까 엊그제 전한길 강사라고 유명한 네. 이제 공무원 시험 강사인데, 입시 강사인데, 이분도 좀 선관위가 개혁돼야 되지 않냐,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선관위가 아니고 민주당이 이분을 유튜브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 넌센스지요. 예,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데 예. 민주당이 발끈해서 고발했다는 것은 네. 그게 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민주당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하고 예. 카카오톡도 이제 검열을 하겠다고요. 그런 일련의 발언으로 인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 이재명 그 그룹이 내란죄라는 것이 말로 표현된 거지요. 네. 목사님은 뭐 신고나 고발 당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제 앞으로 하겠죠. 난 하도 고발을 많이 당해봐서 네. 그게 나는 일상화돼 있으니까. 예전에 뭐 김용민 씨한테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예, 벌금도 많이 내고. 아이고. 네. 예. 그건 뭐 이제 다 끝나셨을까요, 상황이? 재판이? 그건 이제 벌금 400만 원 내고 끝났죠. 뭐 그렇게까지 내실 일이 아닐 텐데요. 그래도 얼른 내버리는 게 편하지요. 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이제 이번 인터뷰 하기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구속까지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사태까지 가는 것은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좀 안타깝고 또 분노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목사님 좀 그거 지켜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첫째 생각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에게로 이제 거기 재앙이 되돌아갈 것이다 생각하고, 네, 그러고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듯이 그렇죠. 요즘은 인권이 높아져서 잡범도 그래 취급 안 하지요. 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반대급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앞으로 당하게 되겠지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열받아서, 요새 쓰는 말로 뚜껑이 열려서 많이 의식화가 됐지요. 그래서 계엄령이 계몽령이 됐다. 네, 그런 말을 하지요. 네. 어제 목사님 굉장히 사회적으로까지 이슈가 많이 된 게, 목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을 전해주셨다고. 그게 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다는 그 기사를 보고, 네, 내가 옛날 감옥 살 때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네, 크게 영적으로 도움 받았어요. 네, 그리고 성경 읽는 중에 어떤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이 바로 세워졌어요. 성경을 통해서. 네, 그거 생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고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칼럼을 썼어요. 아, 네, 내가 한 회원이 한 10만 명 되는 네. 유튜브 아침 묵상. 아침 묵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냈는데 그 다음 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 안 했고, 네, 대통령께서 성경을 한 권 들여보내주는데 네, 김진홍 목사 사인 있는 성경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네, 그 말 듣고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쪽에서 사와라. 네, 내가 사지 말고 사오면 내가 사인을 할게.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사왔길래 사인을 하고,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 네,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내가 그렇게 적어서 보냈지요. 네. 참 좋았어요. 그 이전까지 대통령과 어떤 친분이 전혀 전혀 없으셨고요. 예. 대통령이 이번에 좀 이 성경을 읽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길 바라시는지. 본인이 자청해서 들여보내달라 했으니까 그쵸. 많이 읽겠지요. 네.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영적 그러고 그 세계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거기는 집중이 되잖아요. 네, 응? 그렇죠. 예, 집중해서 읽으면 성경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네,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내가 그 묵상에 그걸 그렇게 썼는데 네, 성경 읽고 좀 깨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썼는데 그 다음 날인가 네, 그 성경 좀 내 이름으로 사인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좋았죠. 네. 그분이 만약에 이제 옥중에서 나오시게 되고 혹시 이제 좀 만나실 기회가 연결이 되신다면은 대통령을 전도할 의향도 좀 있으신가요? 그건 뭐 다른 차원이고, 네. 그거는 이제 영적 내면의 세계니까, 네. 예, 뭐 격려하고 할 그런 예배 드리는 건 가능하겠지요. 네. 그러나 그런 데까지 뭐 신경 쓸 필요가 네, 단계가 아니고 네, 본인에게 도움되기를 바란다. 네. 그거죠. 최근에 서부지법에서 대통령 구속 관련해서 거기에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분노를 가진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좀 과격 시위가 일어났어요. 좀 그래서 서부 지원 지부 서부지법 네. 지법에서 한 일은 그건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이지요. 법원이 네,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막말로 개판이지요. 네, 그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네, 그 정식 판사들인가 사입인가, 네, 목사 중에도 사입이 목사가 있잖아요. 네,
판사도 그거 하는 거 보면 사이비 같던데. 네. 하는 짓을 봐서는 유리창 부수고 할 만해요. 네. 그러나 내가 가만히 판단해 보건대 그동안에 잘 막아왔는데 오히려 조금 허점을 보여서 네. 길을 터준 게 아닌가.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폭력 시위를 유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충분히 그거는 뭐 처음부터 우리가 질서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런 길을 좀 터줘서 조장한 면도 있었을 것이다. 네.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나 그 정도는 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지요. 네. 그리고 나쁘다 안 나쁘다 전에 20대 30대 정의감에 불타는 네. 그 나이니까 네. 그 정도는 뭐 약과라고 생각하지요. 그걸 크게 안 일어났어야 될 일이지만은 네.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고 이제 정교 민주노총이나 정교조가 했으면 네. 훈방으로 끝났을 텐데. 이번에 근데 청년들을 많이 구속시켰어요. 예, 뭐 87명인가 구속했는데.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예, 이제 대통령이 법을 따라 나와가지고 네. 복귀하면 다 풀어줘야지요. 네. 그러고 설렁탕 항을색 사먹이고 위로해야지요. 네. 근데 뭐든지 일을 흐름을 따라 쉽게 생각해야지. 네. 딱 꼬부라진 마음으로 일하면 나라 일이 잘 안 풀리지요. 네. 예. 아니 소위 이제 애국우파 진영에서 제가 보니까 조금 그 투쟁 방식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평화 시위를 하자 이런 쪽이 있고 지금 사법부가 이 정도로까지 무너졌으면 이제 우리가 소위 시민혁명 내지는 국민저항권까지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번에 가만 내가 산에서 보니까 네. 보수 애국 세력이 이번 계기로 깨우치고 네. 의식화가 됐는데 네. 지도부가 없어요. 네. 예, 그러고 좀 들쭉날쭉이야. 네. 네. 그런데 2030 세대는 열정은 있지만은 네. 경험은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시민연대 네. 이거 모임 가지는 것도 네. 그런 여러 하고 있는 단체들을 네. 플랫폼 역할을 해서 네. 조정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해서 이제 네. 모이죠. 예. 예. 이제 청년들이 진짜 사실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번에 갑자기 깨어나게 돼가지고 뛰쳐나왔다가 구속까지 간 청년들이 꽤 있어요 이번에 몇십 뭐 명. 그 정도 있어요. 구속은 네. 좌파들은 뭐 몇십 년 구속되고 나왔다 했으니까 청년들이 그 정도 하면 들어갔다 나와 보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예.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감옥 가보셨는 입장에서 그건 좀 격려의 말씀을. 들락날락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폭력성은 이건 자제해야지요. 네, 그게 또 그런데 빌미를 줄 수 있으니. 그동안에 굉장히 질서정연해서 놀래버렸어. 나 네. 일부러 한남동 갔었거든요. 네네. 가서 뭐 하도 추운데 떠는데 그냥 대학생한테 네. 우리 추운데 어째 나왔냐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그 네. 기특해서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아예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 생각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2,000명 두 번이나 보내고 했어요. 목사님도 보내셨군요. 예, 네. 예. 그렇게 참 그 질서 있고 양식 있고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나라 장래가 밝다. 네. 그렇게 일을 만든 쪽에 비해서 수준이 훨씬 높은 거지요. 네. 역시 보수 우파 애국 세력이 질서가 있고 커먼 센스, 네. 양식이 있어요. 난 네. 그래서 굉장히 장래를 좋게 봅니다. 네. 예. 목사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국힘 쪽 지지율이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당연히 그렇게 마구제비로 뭐 막 하고 네.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여서 하니까 네.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요. 네. 근데 그걸 생각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상상력이 부족하고 네.
그러고 어떤 문화 의식, 네. 시민 의식이 결여된 네.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가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네. 자기들의 몸무게를 감당 못 해가지고 숫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식, 네. 질서 의식, 역사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하니까 이렇게 되기 마련이지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큰일 했지요. 네. 시민 의식을 깨우쳐 줬으니까. 그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또 본인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네. 지역 들어가지고 며칠 사이에 밖에 있을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살다가 적당할 때 나오면 되지요. 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제 그동안 국힘 측에서는 이제 자기네들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은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서 좌클릭을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지지율이 점점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색깔을 분명히 해버리니까 지금 좌우 양쪽이 다 색깔이 분명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국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제가 옛날에 목사님 뉴라이트 운동 하실 때도 생각이 내가 늘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보수 세력이 네. 자꾸 중도 얘기하는데 네. 북한 체제가 있고 남한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도라는 게 없습니다. 네. 예,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네.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 김일성주의냐 이게 있지 중도란 게 없어요. 네. 뭐 좀 다른 비유지만은 우리 체제에서 중도란 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남한과 공산주의 북한 사이에 휴전선에 집 짓고 살자는 기냐 뭐냐? 네. 나는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자꾸 중도 하는 거는 이 정치의 민중 정치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건 멋을 내는 거지. 네. 예.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네. 국회의원대가 당을 만들면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전에 목사님 뉴라이트 운동하실 때도 그런 노선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중도에서 이걸 확장할 거냐, 아니면 보수로 해서 선명하게 해서 확장할 거냐. 보수가 보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네, 중도가 이쪽으로 줄 서지요. 네. 또 지금은 이제 진보 좌파가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네. 보수가 선명한 행동 강령 지침을 내면은 중도는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변화하고 깨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끌어줘야 될 국힘 측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급부 이제 민주당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지율은 오르는데 거기에 맞는 좀 행동이나 책임감을 못 보여. 미안하지만은 네. 국힘 얘기는 안 해주는 좋겠어. 내가 닭살 돋으니까. 그지요? 그 청년들 그렇게 나와서 떠는데 이것들은 몇 명 나오도 않았어. 네. 그러고 막으려면은 윤 대통령 사저 앞에 정문 앞에 딱 포진해서 국회의원 50명 포진해봐요. 그럼 뭐 보좌관까지 하면 뭐 몇 명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손 못 댑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뭐 그리 안 하니까 나 열받지.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행사 시작 시간 거의 가까워져가지고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렇게 이런 좋은 행사에 네. 같이 참여하니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